저희는 70년 동안 유럽 사회가 500년 동안 해왔던 일을 했어야 되고 한마디로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1000m 달리기를 100m 달리기처럼 달려왔어요. 저희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것이 청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팩터들이 되게 많고 기성사회 세대들한테도 앞으로 100세까지 된 남은 인생에 굉장히 큰 부담이 많은 상태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이제 오종태 이사님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2부의 주제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에 관하여. 우리가 청년 그러면은 이제 청년이 뭐죠? 청년이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네. 처음에 저는 든 생각이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정의가 다 다른데 네. 특히나 청년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저는 변화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곳에서 네. 청년 지원금을 지급해서 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의 인구를 뭐 40대 중반인가 이렇게까지 이 조례를 바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도 청년이네 그러면. 그 동네 이사 가시면 이호석 이사님도 청년이죠. 아니 근데 저는 청년, 저까지는 청년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네. 근데 네. 네. 40대 중반까지 네. 청년.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이의 개념도 지금 사실 이사님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60년, 70년 살 줄 알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100세 혹은 110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기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청년이라는 구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네. 노인, 그러니까 청년 회장님이 뭐 그렇죠. 이렇게 환갑이 넘으시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즘 60대에 경로당 가면 네. 이제는 왜 왔냐라는 얘기도 아니라 아마 택배에 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60대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상상 범위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게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항상 그냥 청년하면 아이고 이 청년이 그렇죠. 그 나이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청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20, 30대를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를 40대까지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10대까지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밑으로도? 양쪽으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굉장히 지적 능력이 빨리 발달하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 4, 5살 돼야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요즘은 3, 4살 아이들이 써요. 생각하는 것들도 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은 생각하는 것과 고민의 종류가 저희 대학 때 다니던 것보다도 더 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는 양쪽으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가 청년이다. 유아기는 굉장히 줄어들고 청년기와 노년기는 굉장히 커지고 중장년기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 어렵고 라는 게 나이의 기준에서는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넣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을 많이 생각 안 하시지만 저는 2개의 개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개념과 정신적인 개념을 같이 넣어야 돼요. 정신연령이 낮다. 정신연령이라는 게. 저는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에 대한 것은 나이의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신체 나이 뭐 할 때 그렇죠. 신체 나이 하면 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의 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나이는 나이가 70대가 됐다고 어른은 아니에요. 철이 안 들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철이라는 것도 자기가 정말로 사회가 남이 만들어진 기준만 정말로 열심히 갖고 있으면 저는 그것도 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주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자기 생각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생각의 방식에 그 2가지 기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토탈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청년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면에서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생기. 생기. 생기라는 게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생명의 강하다.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상태. 그것이 몸만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청년의 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청년의 정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또 생각을 해보면 연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 연령은 좀 빨리 또 크고 애들이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어쩌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네. 다 청년이실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이효석 아카데미를 보시는 효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신적인 생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신 곳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좀 더 철이 들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어서 싶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많죠. 네.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인 부분은 저는 이 속도라는 개념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사회를 지난 70년 동안 전쟁 끝나고부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70년 동안 유럽 사회가 500년 동안 해왔던 일을 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미 다 했던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니까 답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10년을 5년으로 어떻게 줄여 5년을 1년 2년으로 어떻게 줄여 이게 우리 사회의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단어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훌륭한 성과였죠.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 선배인 60년대, 50년대, 40년대의 선배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점이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 크고 그것이 청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팩터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기성사회 세대들한테도 60년, 70년에서 끝나지 않은 앞으로 100세까지 된 남은 인생에 굉장히 큰 부담이 많은 상태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년 문제는 청년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대 문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너무나 빠른 가속 사회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한마디로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1000m 달리기를 100m 달리기처럼 달려왔어요. 저희 선배님들은.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리고 저희의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살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지금 가속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성세대도 너무나 지쳤어요. 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따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고 저희의 위치도 따라갈 데가 없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환경이 앞에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든 주식으로 몇십억을 갖고 계시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평일날 가서 골프 치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속으로는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중심감이나 기준이나 이 부분에 불안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달렸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나를 소진하면서 소진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그렇죠. 한 12, 13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잠도 줄이고 또 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까지 달려야 되나 속도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줄이겠습니다. 방송을 좀 줄일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된 사회적인 가치관과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기성세대와 청년들 스스로는 굉장히 다르고 차별하고 혹은 심하게는 무시까지
지적으로 본인들이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똑같은 생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 빠른 속도, 아하. 목표에 달성하는 것, 네. 도달하는 것을 빨리 가는 것, 1등의 자리에 가는 것. 그거 말고 다양성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아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쵸, 그분들은 그쵸. 잘하고 계시고 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전체 사회에선 이 두 분이 너무 커서 기성세대도 너무 지쳐있고 청년 세대도 너무 지쳐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때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 솔직히 행복하지도 않아요. 대기업 들어갔어요. 아. 근데 퇴사해요. 자기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지쳐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치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의 휴식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 전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 가치가 아닌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그러니까 이 시선이 다른 계속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시선이 생각하는. 상대와 사회에만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PEF나 그런 큰 문제들 얘기한 네. 것처럼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쟁 상대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는 친구가 없어요. 없다, 친구. 솔직히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아니라 이용 상대만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이효석 이사님한테 저도 이용 상대예요. 왜요? 선배가 아니라 아니 기본적으로 이 친구합시다. 선배라는 부분과 친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단에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쵸? 좋은 친구도 서로 간에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비중이죠. 비중이 이게 이용 가치가 7, 80이 되는 관계는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고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바뀌면 원래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은 삶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럼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친구가 진짜 있느냐 이거에 진짜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쵸. 이게 전 친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고민해봤던 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진짜 친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되게 고민들. 중요한 질문. 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가 딱 정확한 게 이용 가치가 있고 있을 때는 서로 친구여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서로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줄어들 그렇죠. 것 같고 그러면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 같아서 줄어들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황이 허하잖아요. 굉장히 헛헛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공허하죠. 공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무언가를 해요. 그 무언가를 하는 게 기성세대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식당들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골프 치는 것의 대부분은 그 헛헛함을 메우기 위함이고요. 젊은 세대들은 요즘 명품을 그렇게 사잖아요. 네. 그 명품을 사는 게 내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두르는 것으로 일단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엇 같으냐면 갑옷 입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갑옷으로 내 안에 헛헛함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삶이 전쟁터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전쟁이니까 갑옷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삶은 형태가 달라졌지만 진짜 전쟁이니까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갑옷이 명품이에요. 지금은.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헛헛함을 가리고 가리는 거죠.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금융에서 20년 동안 유동성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다 덮어온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저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늘려놨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이것은 문제로 구조가 똑같은데 안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지연만 시키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회나 타인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약한 사회예요. 하지만 이민을 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회가 주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많은 이런 생각들에 자각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이지만 한 명 한 명 조금씩 바뀌어가면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아시다시피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효석 이사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지만 제가 뭐 2015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제 네. 생각을 얘기 드렸을 때 그때는 이 생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젊은 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꺼내놨을 때 미친놈 취급을 당할까 봐.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23년은 지금은 뭐 그래도 같이 올리시면 몇만 분께서 이걸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그때와 10년 전과 지금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훨씬 더 열어주고 들어주시니까 그만큼 10년 사이에 사회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방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는 훨씬 늘었고 그 부분이 저는 청년 문제나 기성세대의 문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현상에서도 원인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인지는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문제가 뭔지 아는 게 출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변화합니다. 그 행동이 변화하는 걸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 행정을 하시는 분과 국가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영향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가 변하려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잘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개발하면 그러면 그 두 부분의 노력이 같이 만났을 때 정말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명품을 이제 갑옷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 마찬가지인 게 마음에 이제 허한 뭔가 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가리는 게 아니고 좀 좋은 걸로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한테 같은 경우에 뭐 제가 해본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단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 저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청년 문제를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뭐냐 하면 우리가 SNS가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주가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랬지만 빠졌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도 했잖아요. 다시 그쵸. 오르긴 하지만. 근데 루이비통은 지금 신고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왜 사람들이 갑옷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SNS로 더 확장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네. 그럼 페이스북과 루이비통을 같이 살 수 있겠죠. 아하. 이 아이디어로. 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에 시각을 넓혀놓으면 이것은 저희 투자에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 갑옷을 입을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지금은 쉽지 않겠다. 지금은 뭐 좀 그 부분이 많이 실제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어서 그쵸. 전 세계 1등 시가총이 아닌가요? 이미? 유럽에선 제일 큰 시총이고 네. 테슬라를 얼마 전에 앞질렀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를 앞질렀던 거예요. 0.5조 달러, 0.5조 달러가 애플을 넘진 않았죠. 네, 애플은 한 5배 정도 더 크죠. 이효석 이사님이 청년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청년이라고 생각을 본인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 네. 이효석 이사님의 삶과 행동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줄 알았다가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청년이네. 청년이라고.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네. 저 얼마 전에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청바지 입고 이렇게 뭐죠?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가는데 마치 내가 대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은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착각이구나. 저 친구들이 청년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어. 나는 그거 아니구나. 근데 내가 그 교정을 지나가고 걷는 동안에는 청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대학생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착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대학교 때보다 지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막 숫자로 수식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였고, 지금은 좀 다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공부 영역도 넓어졌고 호기심도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더 재미있어서 저는 지금 더 청년처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은 네. 청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구나. 저는 청년이냐 아니냐를 정신적으로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청년인지 아닌지를 갈라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죠. 너 20대로 돌아가면 뭐 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20대로? 20대로? 네. 저는 꼭 돌아가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질문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에 지금 현재가 더 좋거나 굳이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그것은 지금에 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쵸. 잘못이 없는 삶은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생각으로서 과거를 우리는 항상 재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돌아가도 지금의 생각이 바뀌면 저의 과거는 바뀌어요. 사실이 아니라 나의 기억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이 시점을 바꾸게 되면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저는 젊은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딱 생각한 게, 저 과거로 돌아가도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신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도 살았고 그냥 그 이상 뭐 이렇게 여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것도 많은데 또 돌아간다고 해서 더 잘할 자신은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요. 결론이 그러면 이효석은 청년이다라고 나는 거죠.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지금 그 PDF 책 작업을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PDF 실물이 나왔습니다. 실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보실 수 있는 PDF 책이 나왔는데, 기존에 쓰신 책은 이제 그 하드카피로 나오는 그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법에 관련된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PDF 책이라는 이제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떠셨어요? 책에 저는 좀 되게 달랐던 게 일단 영상을 포함해서 넣어주셨어요. PDF를 보시면 챕터별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책을 써놓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이건 독자분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것을 이런 이유에서 썼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의도와 이런 의도 가지고 오종태라는 사람이 이걸 썼구나.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읽히네? 라고 하는 두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줌 미팅을 통해서 했던 것들도 또 그때 참석 못 하시는 분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뭐 책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대화들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 있어서 이것은 되게 그 책과 그 컨텐츠라는 형태의 미디어라는 방식, 이 두 개가 정말 잘 조합된 그러한 책이었어요. 강의인가 책인가 뭐 이런 헷갈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면서 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보통은 책을 사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거의 없기도 하고 그 왜곡돼서 해석하기도 하고 다 읽지도 못하고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이 PDF 책 같은 경우는 처음 읽기 전에 영상을 보고 읽어라.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면 이런 의도로 쓰신 거구나 하면 훨씬 더 잘 읽히고 또 이해도 쉽고 소화하시기도 쉽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과거에는 책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런 매체라면은 이제 PDF 책이라는 거는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사실 이게 그 미디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조금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기본적인 것은 이 영상이라는 것은 빛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간접 조명을 통해서 책을 읽을 때보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하. 그러한 면이 크다라는 이 네. 과학적 구조 때문에 책에 대한 부분을 나랑 책을 같이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책을 더 책을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영상과 책을 같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책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쵸.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PDF 책이 실제로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책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시는 동안 티타임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비어 타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통해서 비어 타임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6월 28일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배상수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유전자 가위질을 굉장히 잘하시는 배상수 교수님과 같이 셋이서 한번 비어 타임을 해보려고 하고요. 미리 이제 사전에 질문지도 받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한여름 밤에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배상수 교수는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 내냐? 아, 네. 죄송합니다. 가위를 내는 거냐, 항상. 가위질을 잘하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아무튼,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런,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드리고 싶었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투자라는 것이 과학입니까? 종교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과학을 공부하긴 하지만,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랑 이제 동갑이기 때문에 청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방송에서 보셨던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티타임 했을 때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네. 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얘기랑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랑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예전에 뭐 제도권 방송국에서는 훨씬 더 규제가 센 것보다 방송 심의를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네. 유튜브가 훨씬 그 부분이 영역이 더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의 오해나 이런 부분들의 소지는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밑에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매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맥주 한 잔 하실 때 맥주잔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